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과 관련해서 연일 새로운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이승훈 변호사, 정혁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새로운 가상화폐 지갑이 이제 발견됐다는 의혹이 또 나왔잖아요. 네. 그럼 김남국 의원의 해명은 또 거짓이겠네요? 그러니까 진실은 확실히 아닌 거죠. 일단 김남국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신이 2021년 11월에 LG 디스플레이 매각 대금으로 가상화폐 투자를 시작했다라고 했는데 예. 그것은 명백하게 사실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위믹스의 업비트 상장은 김 의원 주장보다 1년 후인 2022년 1월 달에 상장이 됐으니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맞는 거고요. 네. 그다음 지금까지 밝혀진 거는 2022년 1월 11일 날 그 빗썸에서 업비트로 85만 5천 주, 그다음에 2022년 1월 21일 빗썸에서 클립으로 41만 7천 주, 합계 127만 2천 개가 주가 아니라 개가 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됐는데 예. 그런데 어제 추가로 또 뭐가 밝혀졌냐면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1월 21일까지 사이에 빗썸에서 또 다른 월렛으로 또 다른 지갑으로 9.7만 개가 또 이체가 됐다라고 하니까 밝혀진 것만 봐도 이제 김남국 의원이 보유했던 그 위믹스 코인은 137만 개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100억을 훨씬 뛰어넘는 그 금액이 될 거고. 네. 그런데 이러한 해명이 전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맞으면 맞다, 틀리면 어디가 틀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기존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네, 액수가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은데 이 가상화폐 지갑에 위믹스 코인이 처음 전송된 날 해당 코인의 가격이 2배 가까이 급등한 날이고요. 또 이제 거래 시점이 업비트 상장 시점과 겹칩니다. 그렇다 보니까 김 의원이 결국은 내부 정보를 알고선 거래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뭐 코인을 많이 안 해보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빗썸에 있는 김남국 본인의 계좌에서 업비트에 있는 본인의 계좌로 이체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자신의 증권 계좌에서 증권 계좌로 이체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게 뭐 그날 2배가 급등했다거나 또 업비트 상장 시점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니야. 그거하고는 저는 무관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만약에 이렇게 2배 급등한 날에 팔고 그리고 나서 갑자기 폭락을 했다. 그러면 이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옮긴 다음에 그대로 이 코인이 보존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전혀 뭐 그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매각을 했다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김남국 의원의 소명이 이랬던 것 같아요. 중간에 여러 가지 코인들을 예. 매매했었는데 그런 과정들을 삭제하고 자신의 전세자금 6억과 그리고 주식 투자를 통해서 번 3억, 그 9억을 가지고 코인을 매매했다. 근데 위믹스 부분만 공개하다 보니까 아마도 여러 가지 다른 코인들을 통해서 벌어온 수익들에 대해서는 공개가 안 돼서 그런 것 같고요. 이제 60억, 뭐 90억 최고가로 따지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걸 현금화해서 돈을 벌여야 되는 것인데 지금 말했던 뭐 60억에 비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코인 한 9억 정도니까 사실상 원금 보관책으로 한 9억 정도를 확보해 놨기 때문에 한 9억 정도 수익을 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그것도 100%에 가까운 수익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의 상실감은 확실히 좀 큰 것으로 보여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이 좀 더 겸허하게 내가 주식 투자에서 내 돈에서 돈 번 건데 무슨 네. 상관이야라는 것보다는 겸허한 마음으로 좀 국민들께 다가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결국 뭐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당의 네. 권고에 따라서 코인을 다 처분하기로 했는데 뭐 수십억 원의 뭐 수익은 아니더라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 수익은 난 걸로 이제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여당에서는 이 코인 거래 내역을 다 공개하라고 하잖아요. 네네. 이게 공개가 가능한 겁니까? 공개를 그게 왜 불가능하겠습니까? 김남국 의원이 자기의 코인과 관련된 모든 월렛을 다 공개를 갖다가 하고 네. 이게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얼마에 샀는지 자금 출처를 갖다가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김남국 의원은 자꾸 말이 바뀌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과연 민주당은 김남국 의원이 가상화폐를 처분하면 모든 의혹이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 왜냐하면 어떤 물건이 작물인지 아닌지 의심이 되면
그 작물을 팔아버리면 그 의혹이 해소가 됩니까? 그 작물의 출처를 밝혀야 이게 작물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 산 건지 그런 것들이 밝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위믹스를 김남국 의원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얼마에 구입했는지 밝혀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자금 출처를 밝혀야 돼요. 그게 지금 막혀 있으니까 대답을 안 하니까 자꾸 의혹이 올라가는데 그런데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위믹스 코인이 작년 11월 달에 거래가 정지되고 12월 달에 상장 폐지가 확정이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월 달에 다시 되긴 했지만 그 이유는 상장 폐지가 됐던 이유는 유통량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그 양이 위믹스가 공시한 양보다 30% 7천만 개가 더 많았어요. 그러면 과연 그 7천만 개는 어디서 나왔느냐 그걸 갖다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혹시 위믹스의 그 7천만 개가 불법적인 것에 쓰인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지금 김남국 의원 사태와 엮여져 가지고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부터도 궁금한데 이런 의혹이 불식이 되려면 그 방법은 단 하나. 김남국 의원이 자신의 계좌를 뭐냐 K뱅크 이런 거 말고요. 제일 제가 봤을 때 핵심적인 거는 빗썸인데 빗썸에 농협 계좌를 오픈하면 상당 부분 의혹이 해소가 될 텐데 왜 그걸 못하고 있는지 저는 참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이 계좌 추적을 하게 되면 그거는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됐냐면 FIU 통해 가지고 업비트 계좌를 갖다 본 거예요. 예. 그런데 업비트 계좌에 그 코인이 들어왔는데 어디서 들어왔느냐? 김남국 의원의 빗썸 계좌에서 들어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작년에 2번에 걸쳐서 빗썸 계좌를 좀 보게 해달라고 법원에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네. 법원에서 이상하게 영장을 2번이나 기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검찰도 빗썸 계좌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답답한 건데 영장을 떠나서 김남국 의원이 그 계좌를 왜 못 밝히는지 전 도저히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제 김남국 의원을 향한 쓴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직접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저도 상대적 박탈감이 순간 딱 느껴질 정도이니 아마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셨을 겁니다. 명확하게 이 사실관계를 좀 정리할 수 있는 누군가는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사과하고 넘어가질 일이 아닌 것으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이 문제가 처음 보도됐을 때 좀 담백하고 솔직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 정도의 규모의 이제 가상자산을 갖고 있었거나 거기에서 이득을 얻었으면 어떤 방식으로라도 이거를 신고하고 좀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법을 스스로 강구했어야 되는 아쉬움이 남고 네, 고민정 의원 들으신 것처럼 자신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고 했고요. 민주당 내에서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이제 당 차원의 진상조사단 꾸려서 조사 들어가겠다. 당 내부에서의 조사를 하겠다라는 건데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일단 뭐 당 차원의 조사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우리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고 하는데 실은 저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부동산 없는 사람들이 부동산이 2배로 뛰었을 때 상대적으로 박탈감 느끼잖아요. 이건 김남국 의원이 깊게 새겨야 될 부분이고 또한 이게 지금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 아니거든요. 예. 그냥 김남국 의원의 계좌 거래네요. 그리고 코인 매매네요. 그리고 수익 내요. 그리고 이게 현금화 시켰는지 여부, 네. 자금 출처 이것만 밝히면 되기 때문에 당에 이미 뭐 일부 자료를 제출했고요. 또한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을 모두 공개하라. 이걸 언론에 모두 공개하라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야 너가 문제 없으면 모든 계좌를 다 오픈해라고 하는 것들은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김남국 의원이 지금 영장이 2번 기각됐잖아요. 왜 그러냐면 대량 코인이 옮겼다는 것 외에는 범죄 정황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장이 2번이나 기각됐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검찰에 자신의 이 코인을 산 자금 출처 내역 그리고 코인 매매 내역, 수익 내역을 검찰에 가져다 줘 버리면 오히려 이게 확실히 끝날 것 같고 개인의 정보를 공개했을 때 바로 인터넷에서 지갑 주소를 확인하고 네. 그 지갑에 있는 코인이 얼마 있고 뭐 이런 내밀한 사생활 영역들이 해킹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김남국 의원이 지금 국민들의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검찰에 갖다 줘 버리면 차라리 편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당 차원의 진상조사도 확실히 하는 게 맞는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결국은 네. 김남국 방지법 사실 자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본인의 이름을 딴 이런 이름이 그 법이 예. 좋은 법도 아니고 이런 게 나온 게 좀 뭐 불명예스럽긴 할 것 같은데
자, 이 김남국 방지법,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실현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실현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는 공직자윤리법이 김남국 방지법으로 별칭이 붙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공직자윤리법을 보면 그 목적은 단 하나예요. 뭐냐면은 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을 밝혀보겠다. 왜냐하면 공직을 이용해서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등록해야 되는 재산인데 뭐 부동산, 현금, 주식 같은 건 물론이고요. 심지어 그림, 그다음에 골동품까지 500만 원 넘어가면 다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네. 그런데 지금 가상자산이 재산이 아닙니까? 가상자산하고 주식하고 뭐가 다릅니까? 오히려 가상자산이 주식보다도 더 은밀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불법적으로 유용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 그러니까 차라리 주식을 빼더라도 가상자산을 넣는 게 더 상식적이고 맞는 건데 아직까지 8번이나 개정안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국회의원들이 뭔가 구린 게 있거나 직무유기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과 같은 김남국 의원 사태에서 이 법에 대해서 과연 어떤 그 국회의원이 그 담대하게 그 겁도 없이 반대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이번에는 이제 그 관련해 가지고 등록 재산에 가상 재산은 반드시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